국제계엄 케이스 63, 66, 67에 관련된 직접 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직접 투자에 의한 방식으로 케이스 63 LG전자의 미국 제니스 인수합병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례로 케이스 66번의 GM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 67의 현대자동차의 해외 진출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인수합병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자면 LG전자가 미국의 제니스사를 인수합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처음에는 미국 수출을 통해 62년도에 최초 수출을 했고요. 68년도에 뉴욕 지사를 최초로 해외에 만들었고 78년도에 뉴욕의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해서 안정출 물량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개척 경험의 축적 그리고 대량 생산과 기술력 향상을 바탕을 뒀죠. 그 다음에 자사 브랜드의 수출 확대도 도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직접 투자의 결정에는 우선 무역 장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수출 자율 규제 조치 이후에 수출 물량이 40%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이 20%까지 하락하게 됐죠. 이제 82년도에 무역 장벽 회피를 위해 현지 공장을 첫 가동을 실시했는데 적자가 발생하고 40%나 불량이 발생했죠. 그래서 83년도에 OEM 수요 급증으로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160만 달러의 흑자를 발생하고 84년도에 제2공장 완성해갖고 10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며 86년도에 컬러 TV 부분 반텀빙 관세로 미국 공장의 제조가가 상승을 하고 가격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생산성이 악화가 되었다. 그리고 1989년도에 미국 조립 라인 폐사 이후 멕시코 공장으로 또 이전하게 되었어요. LG전자가 제니스사를 인수하면서 첫 번째 원인은 기술 습득을 하는 거였죠. 제니스사가 1918년도에 설립이 돼갖고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였는데요. 95년도에 이제 LG전자가 경영권을 인수해가지고 HD TV라든지 FTM 등 첨단 멀티미디어 분야의 최고 기술을 확보하게 됐죠.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갖고 이렇게 기술을 바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방식의 HD TV의 규격인 GA 전송 기술이 제니스의 전송 기술이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진과 공동개발로 각종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분야의 전략적 고도를 확보해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는 계기가 됐죠. 이러한 이제 인수 합병 목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가 상승을 했고요. 합병 전에 2%였는데 1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당시엔 저 나프타에 따른 역내 최대 TV 생산업체로 부상을 했고 인수 당시에 부실화였던 제니스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전문 회사로 변신을 시켰죠. 그 다음에 디지털 방송 원천 기술을 통해 갖고 연 1억 달러의 특허 그리고 수입을 LG전자가 확보하게 됐어요. 다음으로 GM 기업이 제네럴 모터스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190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죠. 37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42%로 자동차 업계 1위까지 올랐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1982년도에 스페인의 복합 생산단지 건립을 했고 95년도에 합작 투자를 통한 중국 진출도 했고요. 2002년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합병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2002년도에 이제 대우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이때 GM으로 넘어갔는데 한국에 이제 GM이 진출한 배경을 보자면 대우자동차는 저가의 1500cc 소형차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서 좋고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소형차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한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한국의 IMF 금융 지원 사태로 인해 저렴한 값에 대우를 인수할 수 있었고 한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정부의 이제 지원을 이렇게 많이 기대했었죠.
진출 과정을 보면은 97년도 외환위기 대우그룹 해체되면서 대우 자동차의 경영권이 어려워지고 2002년에 GM이 승용차 부문 인수해서 GM 대우 오토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죠. 그래서 2011년에 한국 GM 슈보레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GM은 경차와 소형차 개발 및 생산 포지션을 갖고 인천에 본사를 두고 부평, 군산, 창원, 보령 4개 사업장을 보유해서 연 92만 대의 완성차를 만들고 140만 대의 엔진 및 변속기를 이제 생산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성차와 반제품 수출로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G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GM에 관련된 이제 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이렇게 진출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의 해외 진출을 좀 보자면 현대차는 67년에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합작사로 이제 출발을 해갔고요. 68년도에 울산 공장 만들고 76년에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을 했죠. 80년도에 포니 생산이 50만 대를 넘어갔고 국내 최초 캐나다 수출도 했고 91년도에 독자 개발 알파 엔진을 출시하면서 갤로포를 생산했네요. 97년도에 터키 공장 98년도에 기아차를 인수했고 2002년에 밀라바마 주의 생산 공장을 기공했고요. 2009년에 체코, 2010년에 러시아, 2012년에 브라질 공장, 2013년 기준으로 국내 3개 공장, 미국,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중국 현지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그림을 캡처해 갖고 넣는데 루트에 이제 그 해외 진출 모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제력이라든지 위험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갖고 단독 투자가 제일 큰 위험과 통제력,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간접 수출이 가장 적은 형태의 위험과 시간 그리고 통제력을 갖고 있는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초기에 북미 시장을 공략할 때 1983년도에 캐나다 현지법인 설립 이후에 85년도에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했죠. 그리고 86년도에 미국 시장에 직접 수출로 엑셀 17만 대를 판매를 했고요. 해외 직접 투자 시도로 1989년에 캐나다 브로몬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품질 경쟁에서 밀려서 좀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데 인도는 이제 풍부한 인적 자원과 높은 IT 수준, 젊은 인구층이 많고 중산층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인도 시장을 공략을 했고 96년도에 인도 투자를 결정해서 98년도부터 생산 시작해 갖고 100% 지분 단독 투자를 하게 됐죠. 근데 인도도 원래는 법으로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합작 투자, 현지 회사 합작 투자하라 이런 법이 있는데 법까지 막 바꿔가면서 개정시키면서 단독 투자를 하게 됐죠. 2015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7.5%로 2위고요. 60% 현지 판매, 40%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중국 시장 공략을 보면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진입을 결정했고 2003년 베이징 현대로 중국 진출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합작 투자를 했죠. 베이징 자동차 회사랑 현대자동차가 합작 투자를 해서 2003년도에 5만 3천 대, 2012년도에 85만 대로 판매량이 급증을 했죠. 이렇게 이제 현대 속도전이라고 속도를 굉장히 스피디하게 생산 능력과 판매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야 된다. 이후에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갖고 또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